네, 안녕하십니까. 한대보고 통합과학 가르치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대보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분석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스펙트럼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문항들이 좀 나왔는지, 그래서 시험 유형에 대해서 좀 분석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항에 대한 적중률과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확인을 하였고요. 교재를 활용을 하여서 이제 프린시플이나 트레이서, 시그니처나 팔로워과 같은 우리 책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이 시험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93.3%의 이제 적중률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험 대비는 총 2,000문항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여서 저희 주관제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센셜이라고 하여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문항들 중 우리 단원들과 겹쳐지는 문항들만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항들로 좀 준비를 하였고, 이 부분을 가장 기초적인 숙제 자료로 이제 좀 사용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트레이서라고 하여서 시중에 나와져 있는 문제집 중에 고난이도 유형 문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좀 풀려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통하여서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대보 시험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동영상인데, 수업 이후에 즉각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제공을 하여서 다시 한번 복습이 있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앱스트랙트라고 하여서 매 주차별로 보는 시험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꼭 공부해야 될 부분과 학교 시험 문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매 주차별로 정리하여서 저렇게 올려주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요일 날 수업이다 보니 일요일 날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미리 좀 숙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클리닉 진행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공유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 문제풀이와 이제 시험 직보인데, 부교재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혼자서 푸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항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학생들에게 좀 공유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하고 사실 연관성이 매우 깊었기 때문에 영상을 봤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직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대보 시험지 다시 한번 이제 경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이제 좀 상하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좀 중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학기 기말고사가 좀 쉬웠던 편이었죠. 그래서 그 시험지보다는 약간 더 난이도 자체는 올라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항 자체가 이제 객관식이 30문항으로 나왔는데, 우리 한대보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던 건 사실 서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단답형이 가장 이제 많이 나왔던 문항이었는데, 이번에는 객관식만으로 30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가 좀 많은 편에 속해서 학생들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연습을 했다라는 지점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원별로 이제 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문항 정도 나왔는데, 문항 자체에 이제 고난이도 문항이 약 3문항 정도 이제 출제가 되어서 그 문항을 잘 맞았니 틀렸니에 따라서 점수가 좀 많이 갈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주셨던 프린터물에서 사실 유사 유형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학교 프린터물을 바탕으로 고난이도 문항들을 연습했으면 좋은 성적이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암기사항을 확인하는 문항으로서 자료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항들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출제에 대해서만 좀 잘 확인하셨으면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구과학 1에 나오는 문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 자체가 좀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여서 모의고사 자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했던 지점들이 역시나 동일하게 시험 문제로 좀 나왔다라는 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사실 기말고사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에 속했죠.
여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확실히 상승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선지나 자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출제를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개념에 의거하여서 이제 자료 해석이 꼭 필요한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했던 시험지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항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보게 되는데 상문항, 중문항, 하문항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밸런스 있게 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점수 자체가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점 이상이 그래도 나와야 되는 시험지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별 구성으로 보게 되면 화학, 생명, 지구과학, 물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약 2단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4단원 파트가 좀 많이 난이도가 있었다. 생명과학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쉬웠던 문항이었고,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이제 지구 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 문항들이 지구과학원과 연계가 되었다. 그리고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기 요도가 물리학원과 연계되어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다라는 지점을 우리 학교 시험지의 구성으로서 이제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영역별로 이제 봤을 때 이제 화학 파트에 대해서 저희 주간지 그리고 에센셜 그리고 트레이서, 위클리 테스트까지 각각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어떤 문항들이 유사했는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물리까지 다 유사 문항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출 난이도와 그리고 키워드를 통하여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의 중요 문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 문제 6번인데 이온모 식도를 가지고 반응성을 확인하는 문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반응 전에 다음과 같이 이제 A와 B 이러한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 C라는 금속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이제 전하량이라든지 그리고 반응성이라든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난이도 있는 문항이었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그런 유사한 문항들을 풀어봤었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잘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속의 반응성과 이온수 비와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화학 파트에서 어렵게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묽은 염사에 금속을 넣어서 확인하는 실험이었죠. 근데 첫 실험에서 중요했던 걸 보시면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의 곱, 그리고 음이온수에서 양이온수를 뺀 값, 이런 것들의 상대값을 통하여서 줬다라는 지점이 매우 특이한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상대값은 지속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때도 역시나 연계되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기출문제 8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금속의 반응성과 산화환원시의 이온수 비율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 7번과 8번이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8번을 보시게 되면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로 분수 형태꼴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수 형태로 나오는 거는 언제나 원 과목에서 어렵게 출제가 될 때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저는 이 문항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양이온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나타내고 이온수비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항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18번에 이제 생명 파트에 활용이 되는 건데 종다형성의 의미와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항 자체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놓았던 이유는 배점 자체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문항을 틀리지 않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 난이도로 이제 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요. 종다형성에 관련 지어서 다양성과 균등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해석이 돼야 됐던 문항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 세균 집단의 진화 과정과 관련된 건데 정말 많은 연습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그래도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에서 엘니뇨와 라니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이 이제 자료 분석 문제들이 나왔고요. 엘니뇨, 라니냐와 관련된 자료 분석 문항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온 편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구과학 원과 연계
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시하였고 역시나 잘 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사 문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봤던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같은 경우도 엘니뇨, 라니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부분은 대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이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사한 문항들이 동일하게 나왔었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 과정이 이제 철저하게 계속해서 문항들을 좀 풀어봤다면 쉽게 접근했을 문항으로 보여집니다.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장 영역과 유도 전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지금 보셨을 때 이 자기장 영역을 얘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시계 방향을 변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지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어려운 문항들을 좀 풀어봤었기 때문에 차라리 28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영상을 통하여서 부교재에 나왔던 유형 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서 그 부분들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막대 자석의 유도 전류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풀었던 문항들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령의 방향 같은 게 나오는데 자기력의 방향이 이제 N극, X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힘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줬어야지 문제 풀기에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문항들이 그래도 이제 물화생지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두 문항씩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거는 시험 적중률이 이제 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관지 그리고 에센셜 트레이서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죄송합니다. 적중률 자체가 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슷했던 이유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던 부분은 수능 모의고사와 관련된 유형 문제들을 좀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에센셜이나 트레이서 같은 경우가 사실은 모의고사 문제였고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모의고사의 고난이도 문항들이 다시 한번 나왔던 게 이제 트레이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중률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전반적인 문항들은 학교 시험 기출 문제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출제를 하였습니다. 기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고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봤던 건데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 문항들로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마도 1등급 컷은 이제 96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시험 준비를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2학기 기말 대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파트가 이제 화학, 물리, 생명과학 이렇게 세 파트가 될 것인데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 부분이 화학원에서 연결되어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상대값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문제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 수송 파트가 문항의 난이도를 이제 결정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원의 전자기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문항으로서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생태계 파트인데 사실 이 부분은 난이도 자체가 이제 높다라기보다는 암기해야 할 영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기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은 노력하였습니다. 같이 보면서 조금 더 힘 북돋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요. 문제에서 봤을 때 자료 해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같이 갔던 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로 나왔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르치겠다라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